2020년 7월 6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어제 최근에 저녁마다 조격하면서 읽어온 해경공 홍씨의 한중록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서 일기에다 적어놨습니다만, 이 한중록에 앞서서 이 한중록을 요즘 말로 옮긴 정병설 선생이 쓴 권력과 인간이라는 책을 2012년도에 읽고, 그 권력과 인간의 배경이 되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그 앞을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해 2012년 7월 4일 어느 날은 창경궁 앞을 지나가면서 그날이 마침 양력 7월 4일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이죠. 사도세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어린 아들인 나중에 정조가 되는 그 10살짜리가 할아버지인 영조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랬었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한중록을 읽기를 다 마치면서 또 그 시절 생각도 났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는 책 손가락 안에 뽑는데 권력과 인간도 들어갑니다. 일단 그렇고, 어제는 아침에 이 영상편지하고 주변 풀을 깎겠다고 예초기를 쓰는데 한 30분 그러니까 들어있던 연료가 다 떨어져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새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었는데 계속 안 되고, 손가락만 아프고, 또 그 30분 하는 동안에도 이 칼날이 이제 낡아가지고 잘 안 들어서 힘만 들고, 풀이 베어지는 것보다 땅이 파이는 것 같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예쪽에 샀던 여주 세신공구를 가져갔던, 거기 가서는 아주 시동도 잘 걸리고 제가 만들었던 연료도 상관없는데 왜 그랬는지, 하여튼 뭘 잘못했는지, 제가 자주 하는 말, 전기나 모든 물리적인 기계 이런 거는 안 될 적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김에 칼날 바꾸고, 칼날 앞에 안전하게 하는 그것도 또 고장이 나서 그것까지 바꾸고, 그래서 또 몇만 원 쓰고 왔습니다. 칼날을 바꿔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일의 속도도 3배 이상 빠르고, 팔에 힘도 훨씬 덜 들어가고, 그래서 도구는 좋은 것을 써야 안전에도 더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부엌칼도 무뎌지면 오히려 손을 벨 가능성도 더 높죠. 일만 더디고. 그런저런 생각을 또 겸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래도 바람이 가끔씩 불어주고 해서 그렇게 더운 줄은 모르고 3시간 작업해서 아래 넓은 곳은 다 풀을 피했습니다. 오전부터 제대로 됐으면 어제 주변 정리까지 다 마쳤을 텐데 그 정도에서 하고, 봐서 내일 아침에 손님들 오기 전에 1시간이나 2시간 또 외축기를 돌리고, 그래도 미진하면 또 수요일날 아침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점심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오고, 내일은 선문고사 내외가 또 아침에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같이 즐겁게 지내다 갈 예정입니다. 모레는 둘째 형님 친구들이 오신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어제
일 많이 하려고 점심에 냉면을 곱빼기로 삶아서 먹었습니다. 반은 물냉면으로, 반은 비빔냉면으로. 어젠 그렇게 넘겼고, 이런 얘기를 원래 좀 안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모든 걸 감추진 않으니까, 돌이켜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예 끊어진 사람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끼고 좋아하던 절친과 후배들이라서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놓아버립니다. 세상 떠난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며 지낼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데 만나면 불편하고 또 내가 싫다고 떠나간 사람, 아니면 내가 먼저 놓아버린 사람,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쓸 일이 있겠느냐. 근데 그 말에 동의하는데 가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이름이나 사진이 페이스북 등에서 눈에 들어오면 또 옛날에 잘 지내던 생각, 그랬는데 멀어진 이유,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놈의 정 때문에. 어제 워싱턴 포스트 재능 보니까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문제로 시베리아의 동토층이 녹아 들어가고 있어서 시베리아의 온도가 미국의 댈러스나 휴스턴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심각한 재앙일 겁니다. 이건 시베리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사태일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 강 건너 물이 아니죠. 어제 또 페이스북에 이런 저거가 있어요. 누가 환자가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 내 좀 그래요. I don't feel well and I am not sure 하니까 의사가 그랬어요. 하루에 2번만 20분씩 명상을 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간이라도 운동을 좀 하고 패스트푸드 먹지 말고 유기농으로 기른 과일과 채소 먹고 자연 속에서 가능한 시간 많이 보내고 실내에서는 머무는 시간은 줄이고 당신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괜한 걱정하지 말고 TV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주 후에 와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사가 있으면 훌륭하지만 이런 의사가 있겠느냐. 설사 이런 처방을 하고 싶어도 돈벌이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어제 또 부다스 Teaching and Science라는 사이트에는 Family is not about blood. It's about who is willing to hold your hand when you need it the most. 가족이란 꼭 혈연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가족은 뭐냐 하면 당신이 가장 힘들 때에 당신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이랬어요. 실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 어제는 어쨌든 그래서 그저께 다 읽은 정훈스님 책에 이어서 2007년에 밑줄 치면서 읽었던 인도 불교학자 무르띠가 짓고 김성철 교수가 한 불교의 중심 철학을 그래도 예초기 작업 끝나고 오후에 꽤 많이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한중록에 이어서는 앞으로 저녁에 조격하면서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소설 돌의 정원을 읽어볼까 합니다. 실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면서 카잔차키스에 반해서 카잔차키스 책을 아주 여러 권 사놨습니다. 그래서 성자 프란체스코도 읽었고 몇 권 읽었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걸 보니까 아직 손도 못 댄 책들이 많더라고요. 카잔차키스께.
그래서 가전착 키스를 또 다 읽어갈 생각입니다. 오늘까지 영상편지 오늘 87번째, 제목은 역사상 위인은 그 사건을 나타내는 라벨일 뿐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마 나흘째가 될 터인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온 대목을 우선 읽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대목을 읽겠습니다. 사과는 익으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가? 지면을 향해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가? 꼭지가 말랐기 때문인가? 태양을 쬐어 건조되고 무거워지고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서 있는 사내 아이가 그것을 먹고 싶기 때문인가? 그 어느 것도 원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온갖 종류의 삶에 유기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기기 위한 여러 조건의 일치,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리고 소묘소의 분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사과가 떨어진다고 보는 식물학자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떨어지도록 빌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나무 밑의 소년과 마찬가지로 옳고 또 마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향한 것은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며, 그가 참패한 것은 알렉산드르가 그 멸망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알렉산드르는 당시 러시아 짜르죠, 황제. 수천만 톤의 산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 노동자 한 사람이 곡괭이로 산 밑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다. 역사상의 사건에서 이른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사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한 라벨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사건 그 자체와는 가장 관계가 적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인간 역사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특정한 인물을 덕분이라고 하든가 특정한 인물 때문이라고 하든가, 덕분이라는 거는 칭찬해 줄 때 쓰는 거고, 제가 때문이라고 할 적엔 되게 책임을 묻고 이럴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그래야 편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누구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누구 때문에 조직이 망했고, 또 아니면 어느 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고, 어느 분 덕분에 저 회사가 이렇게 크고 있고, 누구와 있어서 우리 조직이 이만큼 탄탄해졌다고 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 아주 농후하죠. 자꾸 말씀드린다면 바들이 그렇고 무슨 사모가 그렇고 그 한 가지로 이성은 모두 사라지고 이러죠.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라벨에 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라벨이 어떤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사건 그 자체와 가장 관계가 적다고 하는 부분은 좀 오류죠. 가장 관계가 적다고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관계가 있다고 해줘야죠.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 그 딸에게 또 이어서 갇혀 있는 사람, 일부입니다만 전두환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노무현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문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더욱 이해가 가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떠나간
영웅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움이 크고 심지어는 신으로 만들기도 하죠. 관훈장이 그랬고,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도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 실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비명을 가면서 오래도록 미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좋은 이미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1차 대전 때 영국의 어느 원수가 중동에서 참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이 러시아 주재 대상가로 임명을 받고 베르다가 옮겨가는데 마침 그쪽에 폭풍우가 몰아칠 거라는 기상 예보 전달이 늦어져서 그 배가 그냥 출항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 강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됐죠. 근데 그때 같이 가던 보좌관인가 누구는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결국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어느 책에서 읽으면서 관훈장이 살아와서 그럴 것이라고 믿는 신격화하고 무당 중에 거기를 신으로 모시듯이 서양 사람들도 그러는구나, 영국 사람들도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돌립니다. 아침에 이게 잠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산모기가 그냥 보이지도 않는 산모기들이 물어서 가렵습니다. 산속에 사는 것이 여름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겨울은 차라리 낫고. 자, 87번째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아까 대목에 수천만 톤의 산이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노동자 한 사람의 곡괭이. 그런데 마지막 노동자 한 사람의 곡괭이가 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뜨린 건, 전체를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